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강을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 시황, 그 시황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 시황을 참고로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시황도 참고하고 계실 거고, 저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또 그에 대한 전략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황들도 많이 참고를 하고 계실 겁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뭐 뉴스라든지 또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쭉 보면은 그런 쪽에서도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나오셔서 제각기 다른 관점으로 시장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투자에 참고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시황들을 참고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를 해야 되냐면 사람들마다 일단 성격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그 목적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짧은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긴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은 이분들과 이분들의 시향을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이분들한테 단기적으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것은 굉장히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이분들한테 굉장히 위기 상황이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시황을 참고함에 있어서 바로 그 이전에, 참고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먼저 정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것이 요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제각기 다른 관점에서 시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또 자기가 앞으로 이 투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곡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시향을 참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엇갈리게 되면은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굉장히 단기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투자하기 때문에 손절도 해야 되고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단기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분의 시향을 듣게 된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때는 이 단기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매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매수를 해버리게 되면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을 백날 참고해도 헛방이 됩니다. 오히려 투자 성과가 더 좋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저희 시황을 참고를 함에 있어서 그럼 과연 이 행복씨앗은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시황을 통해서 저는 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내가 참고로 해야 되는 투자 전략인지 아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행복씨앗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지점이 어딘지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씨앗이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그런 투자 전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럼 내가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지가 행복씨앗이 가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지하고 같다면은 그런 분들은 저희 시황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 굉장히 단기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씨앗은 이런 시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황을 참고로 하게 된다면은 이분은 낭패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럼 제가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개개인이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거고 다양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가치투자연구원이 올해 10년이 지나서 11년 됩니다. 만으로 10년이 지났어요. 올해 9월달 정도가 되면은 또 11번째 생일이 됩니다.
2010년에 카페를 개설해서 여기 잘 보면은 가치투자연구원을 만든 이유 2010년 9월 6일 날 카페를 개설했고 9월 13일 날 내가 이 카페를 어떻게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주식 투자라는 목적이고 또 시황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저 최종 목적지를 달려가기 위해서 시황을 바라보고 있고 끊임없이 시장 변화에 대응해 가면서 가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가 뭐냐? 나의 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직접 투자한다 이 말입니다. 간접 투자가 아니라 직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노후를 직접 책임지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분명히 여기 딱 적어 놨습니다. 이게 시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펀드라든지 이런 데 간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직접 없죠. 그런데 내가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간접 투자보다 더 나은 성과를 얻으려고 직접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보려고 하는 거고, 또 노후를 직접 책임진다는 것은 뭐 우리나라 인구 구조 여러분들께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더 늘어나고 더 작은 인구가 이 많은 분들을 갖다가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젊은이들은 굉장히 돈 모으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이 많은 분들께서 나이가 들면 노동소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젊을 때 아직 좀 기회가 있을 때 자본소득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본소득을 얻는 방법은 부동산 아니면 이 주식 투자잖아요. 이게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 시장을 통해서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들어서 국민연금이고 뭐 여러 가지 공무원연금이고 사학연금이고 군인연금이고 있겠지만 그런 연금들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연금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연금 그 자체만으로도 이 노후가 어떻게 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보충적인 성격으로서 이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좀 불려놨는다 그러면은 노후가 훨씬 더 편해지겠죠. 또 그 과정에 내가 이미 나는 이 나이 때 은퇴한다 생각했는데 그 이전에 투자를 이때부터 시작했고 요때쯤 이미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선택사항이 되겠지요. 뭐 직장을 계속 가고자 안 가고자 이런 거는 선택이 되는 거고 이때부터 미리 은퇴해서 인생을 갖다 회피하게 또 다른 쪽으로 즐기면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여튼 제가 이 주식 투자를 하고 카페를 하는 거는 간접 투자로는 택도 없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거고 또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연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은 이게 용돈연금 수준으로 그냥 근거에 밥 먹고 사는 거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들어 가지고 근거에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게 인생의 꿈이고 목표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젊을 때의 한참 왕성하게 돈 벌 때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그냥 해피하게 어떤 뭐 돈 필요할 때 있으면 써야 될 일이 젊을 때나 나이 들 때나 뭐 늘 있는 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풍족하다면은 좀 풍족하게 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젊을 때 열심히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렇게 멀리 보고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이런 목표를 다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황을 올림에 있어서 이 보면은 종합시황 분석 보면은 하루에 2번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죠. 이걸 한 10년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몇 년부터는 마감 시황을 갖다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죠. 2번 정도 시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뭐 종목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시장에 따라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 올려드리는 글이 4,443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제 글을 하나씩 본다 그러면 3,650개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하나씩 읽는데 10년 걸립니다. 굉장히 카페에 보면은 내용이 방대하고도 거의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뭐 완전히 통째로 담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려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참고를 하시다 보면은 뭐 10년 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진 그런 분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튼 이렇게 많은 시황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끝까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그거예요. 이렇게 최종 목적지는 그 중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경제적 자유를 일단 얻으면 끝나는 겁니다. 일단 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으로 부족하고 무슨 연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본소득을 좀 얻어야 된다. 그래서 젊을 때 가능하면은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돈 더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이 돈이 좀 부족하다면 시간으로 커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부자가 아니니까 시간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 제가 증명도 해드린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왜 어떻게 증명했냐면 우리 애들 몇만 원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투자가 6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다니까. 그런데 불과 회수로는 7년, 기간으로는 6년 정도 만에 이미 600만 원과 투자하고 중간중간에 또 몇 년 만에 또 용돈 모았던 거 몇 개, 또 제가 정려 조금 한 거에 합해서 지금 그 돈이 1억이 훨씬 넘었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투자 자금을 빌려주는 이유는 앞으로 인구 구조로 볼 때 노인 인구가 많고 젊은 인구가 작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애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세금을 많이 내는 관계로 돈을 갖다가 모으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저거 용돈을 버는 걸 갖다가 이 600만 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투자는 돈이 많으면 좋고 시간이 많으면 좋습니다. 애들이 net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우리 카페에서 많은 분들께서 뭐 처음부터 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몇 명 없잖아요. 저도 흑수저 출신이고 돈이 별로 없는데 그럼 우리한테 남은 것은 뭐냐? 시간이 있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작은 돈을 갖다가 잃지 않고 계속 투자해서 불려 나간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날이 올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또 꿈을 향해서 또 나아가면 되는 거죠. 저는 시향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향을 갖다가 참고를 하실 때 행복씨앗은 저런 목표를 가지고서 시향을 하고 있거나 보고 있거나 그러면은 행복씨앗이 시장을 바라보는 대로 따라가면은 나도 저런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노후 거는 건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내가 돈 좀 벌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하루에 얼마 버는 게 목표다 하면은 그런 분들은 우리 카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시향을 보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카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카페를 저는 좀 이렇게 오래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아직은 젊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이만큼 좀 걸리겠죠. 그런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긴 시간 동안 이 가치투자연구원이 망하지 않고 오래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있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문자를 보면은 뭐 주식 투자하시오 뭐 하시오 이렇게 스팸 문자 엄청 많이 날라올 겁니다. 이 주식시장이란 것은 일반 상품시장하고 좀 많이 다르다고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 상품시장은 상품을 잘 만들고 그 수요가 일어나게 되면은 또 공급이 딸리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니다. 마스크도 그렇잖아요. 또 잘 만들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빼들어야 됩니다. 주식도 빼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통수 치는 게 엄청 발달한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공매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치투자연구원을 오래오래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정직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올려드리는 글은 대부분이 다 정직합니다. 그냥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심지어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박스권 시장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이 횡보하고 있다. 앞으로 떨어질지 오를지 모른다. 그럼 떨어지든 오르든 우리는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주식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줄이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놔라.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이 현금을 가지고 대응할 수가 있고 시장이 오르면 이 오르는 대로 이 현금을 가지고 대응할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시장이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 동안 시장 수급을 보니까 세력들이 지금 경기 민감주를 매수하고 있더라. 그럼 우리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보죠. 이런 전략을 갖다가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략을 세워드린 것은 저도 그래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면은 제가 효매멸지 올려드렸죠. 여기 아니라 배우면 행복합니다 게시판에 올려드렸는데 횡보하는 시장을 대하는 자세라고 해서 제가 그동안 올려드린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제 저도 2월달 3월달 매도만 있었어요. 매도 그러니까 수익 실현만 있었습니다. 계속 수익 실현만 하고 실제 매수는 하지 않았다는 이런 거 실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시황을 갖다가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저도 그대로 참고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투자연구원이 그러면 오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렸잖아요. 오래 있으려 그러면 이 주식시장 자체가 속임수가 난무하고 뒤통수를 때리는 인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시장을 갖다가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성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자체가 원금 보존에 너무나 익숙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 그 돈이 조금 이렇게 평가 손해 상태로 접어들게 되면 난리법석을 카페가 시끄러워서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속임수가 많은 주식시장, 뒤통수를 많이 치고 또 너무나 짧은 시각으로 초보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투자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은 카페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페 인원을 일단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타는 사람들 웬만하면 다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버리고 또 이 카페 인원이 너무 많게 되면 이거 저 가치투자연구원 잘 되는갑다 싶어서 옆에서 우짜던가 음해하고 욕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이 주식시장에서 이 가치투자연구원 저 새끼 저거 뭔 새끼다 욕하는 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카페 인원이 16,000명이라는 게 믿기집니까? 제가 자른 사람만 해도 몇만 명이 될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나눴으면은 10만 명도 훨씬 넘을 거예요. 카페 인원이. 그런데 16,000명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리해냈겠어요. 쳐냈겠어요. 그리고 경쟁업체들, 제발 내가 좀 관심 적게 받으려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주식시장은 이 정부기관에서도 뒤통수를 칩니다. 이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 옛날에 우리 암행어사처럼 또 뭐 마약 수사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함정 수사 이런 거 많이 봤죠. 이 국가기관에서조차도 함정 수사합니다. 우리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내한테 이후로 메일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내 돈을 갖다가 이름에서 좀 투자해주면 안 되겠어.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여? 투자에 대해서 좀 자문 좀 해주면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행복씨앗 저 자식이 위법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 금융감독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함정 수사를 해서 단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정직하게 나가지 않고 편법을 써서 인원을 갖다가 무리하게 욕심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좋겠다. 그 하나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중간에 조금 덮어둘 건 덮어두고 좀 이래 쭉 아울러서 대충 정리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 이런 일에 금융감독원에서 함정 수사해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 버린다든가 또 내가 열심히 하면 카페에 사람들이 많으면 이 경쟁업체 쪽에서 저 새끼 저거 잘 되는갑다. 이 새끼 저거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 동영상 올리면 맨날 싫어요 하나 찍는 사람들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에 들어오면은 별 인간들 다 있습니다. 그냥 그 아이디 하나 만들어서 들어와서 온갖 욕짓거리하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 저거 갔더니 자기 투자 성향을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상황으로 인해서 카페를 오래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정한 전략이 카페 인원 웬만하면 다 잘라봅니다. 다 잘라보고 정리하는 거고 또 그리고 저기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제가 웬만하면은 이 초보자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말을 갖다가 할 때 어려운 경제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용어를 많이 써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너무 좀 세련되게 잘 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유튜브 인원이 많아지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그 구독자 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또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이 경쟁업체에서 저사석 잘 되는갑다 싶어서 또 들어와가지고 또 음해를 하죠. 또 일정 수준의 이상의 회원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가지고 암행 조사를 한다니까. 그래서 괜히 찔러봐요. 저 새끼가 위법하는지 안 하는지, 뭐 하는지, 함정 수사를 해서 뭐 이렇게 저한테 쓸데없는 메일을 보내고 막 합니다. 그게 귀찮아서 유튜브에서도 제가 어떻게 운영하냐 그러면은 그냥 사투리 팍팍 씁니다. 그래서 사투리가 듣기 싫은 놈들은 나가라고 그냥. 아예 경상도 사투리 그냥 써봅니다. 그래서 요새 지역 감정도 있다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상도를 싫어하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듣는다 그러면 아예 오지 말라고 그냥. 그리고 영어로 쓸 때 뭐 맘마떼기 세리벌라 이런 말도 씁니다. 비속어 같은 것도 써요. 그래서 행복씨야 저기 너무 다른 건 좋은데 목소리 톤이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그냥. 그래서 유튜브 인원도 가능하면 작게 유지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게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고자 하는 지점이 명확하게 딱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까지 사람을 이끌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봐야 되는 목적이죠. 행복씨앗의 시향을 참고로 해서 내가 행복씨앗에 가고자 하는 그 목적과 비슷하고 나도 내 노후를 책임지고 노동소득이 없을 때 이 자본소득으로 묵고 살 수 있겠는가 이 고민을 했고 하루라도 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행복씨앗이 그런 시향을 바라보고 있다. 저게 내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본질인데 그 외에 이건 좋은데 저 새끼 저기 한 번씩 저기 기업들 욕하는 거 보면 민주당 욕하는 게 아닌가. 이 민주당에서 뭔가 이 정권 장악했는데 이 기업들 갖다가 기업 활동 못하게 규제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올바른 세상 만들고자 하는 건데 죽은 행복씨앗은 조금 규제 쪽으로 바라봐서 이 정치적 성향이 안 맞지 않는가. 저 자석 저거 경상도 사투리 써네. 씨 내하고 내 사는 지역하고 안 맞네. 저거 용어로 썼는데 빠메떼기 세리벌라 이런 용어로 막 써놨는데 저기 대가리 끼어벌라 계속 하는데 저기 새끼 잘못된 놈 아닌가. 이런 이제 주변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 본질을 잃고 이것만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냥 가라 이 말이에요. 듣기 싫은 사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 가치 투자 연구는 오래 시켜서 좀 오래 운영하려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최종 꼬린 지점이 있으면 이까지 모시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올려드리는 시황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일상인 겁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는 그냥 하루에 있어서 작은 일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한 번 딱 삽니다. 한 번 딱 사는데 이 주식 투자가 이 모든 비중을 다 차지하게 되면 일상은 없어지잖아요. 이 주식 투자는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고 나머지는 그냥 이게 행복하게 사는 그냥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주식 투자하듯이 하라고 가끔 그런 이야기도 전해드리는 거고 시장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외국인들 나가봤자 또다시 들어오게 돼 있다고.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 부동산 아니면 주식인데 그러면 지가 뭐 한국 주식을 갖다가 팔고 떨어진 사람들 다시 안 들어오겠네 이 말이야. 너무 그렇게 있으면 좀 쓸데없는데 신경 좀 쓰지 마라. 들어올 거니까. 이런 그냥 대범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원래 그럴 거니까.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시황을 참고함에 있어서 행복씨앗이 가고자 하는 게 어디까지고 또 어떤 관점에서 시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떤 관점에서 나는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행복씨앗이 하고자 하는 게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보고서 참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백날 참고해도 헛방이에요. 여하튼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치투자연구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 노후가 불안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들어서 계속 자본소득을 갖다가 불로소득이라 취급해요. 그래서 제가 늘 욕하는 게 그겁니다. 민주당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노동소득을 갖다가 어느 순간 되면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비자발적으로 사고에 의해서 불의의 어떤 사고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다리가 뭐 부러진다거나 팔이 어떻게 되거나 장애를 가짐으로 인해서 노동소득을 잃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느 순간 은퇴를 해서 노동소득을 잃게 되면은 이 부동산이나 이 자본소득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자본소득을 갖다가 불로소득이다 해서 이 회수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걸 갖다가 못하게 했을 때 그럼 연금이라도 충분하게 줄 거냐 이 말이에요.
노후를 국가에서 이게 충분하게 보장을 해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안 되니까 내 스스로 한번 국가의 부담을 들어보겠다고 들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면 국가의 부담 필요 없다고 그냥. 그 내가 알아서 내 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불로소득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직장 다녀서 월급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노동소득이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노동소득이 어느 날 없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이게 받고 있다고 해서 남들이 자본소득을 얻는 걸 갖다가 배 아파가지고 그저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이 자체가 제가 싫은 겁니다.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 또 카페인은 또 정리됩니다. 저 새끼 저거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새끼다. 저거는 민주적인 놈이 아니다. 노동가의 노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새끼다. 저 새끼는 자본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 혼자 생각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튼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꼭 가고자 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고 또 그리고 이 자본소득을 통해서 노동소득이 없어졌을 때 그래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때 삶 그대로 쭉 죽을 때까지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시향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뭐 이런 이야기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내일 오늘 일단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방향이 바뀐 첫날이라서 내일 당장 복귀를 할지 몰라도 이렇게 된 이상 다시 좀 시장이 좀 아래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뭐 시장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세력들은 경기 민감주 아직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력들은 시장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검색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특강을 하느라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21개 요 종목도 제가 쭉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제가 이 가치투자연구원 어쨌든 간 좀 오래 운영을 해서 중간에 내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되면은 금융감독에서 나오는 이 함정 수사에 내가 걸려들어서 물론 뭐 정직하고 똑바로 하면 이런 일에 걸려들 필요도 없겠죠. 하여튼 걸려들어서 가치투자연구는 그만한다거나 아니면 가치투자연구원 인원이 뭐 지나치게 많아져가지고 경쟁업체에서 워낙 우리 카페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댓글을 다는데 뭐 죽이니 살이니 쓸데없는 분란진이나 일으킨다.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이거 시내 안 할란다 하고 채워버리면 이것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웬만하면 사람들 좀 많이 걸러내고 있고 또 이 단타는 사람도 너무 많이 들어와서 카페 분란진이나 일으키면 웬만하면 다 잘라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좀 커버를 해서 가능하면 좀 오래 좀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오래 끌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이 경제적 자유인의 반열에 올려놓아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올려드린 시황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